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동아시안컵 휴식기 이후 치르는 첫 번째 경기입니다. 각 팀들이 새로운 선수를 보강하고 훈련까지 마치고 치르는 경기인 만큼 변수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을 것 같거든요. 저희 볼만찬이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동아시안컵 문제로 경기가 수년된 만큼 이번 경기 25라운드입니다.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는 30일 오후 7시 울산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강원전입니다. 울산 휴식기 전 정말 꾸역꾸역 승점을 쌓았거든요. 그랬죠? 여전히 지배하지만 그렇다고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울산 현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휴식기가 훨씬 더 반가웠을 것 같습니다. 울산이 좀 겨우내 스쿼드 폭을 좀 줄였고 동시에 좀 22세 카드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교체 숫자까지 적어서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상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일단 이번 휴식기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울산은 훈련보다는 휴식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전에 비해도 대표 선수 차출도 많지 않았던 것도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위장 위험으로 대표팀에서 제외됐던 김영권은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고 합니다. 이제 훈련을 소화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주말 경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내부의 좀 전망이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 김태환 선수. 치타. 네. 빨리 복귀해서 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복귀 시점이 좀 빠른 것 같고요. 새롭게 영입된 아담의 경우 리그를 치르고 온 만큼 훈련을 빨리 시작했다고 해요. 빠르면 리저브 멤버로 기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울산은 이 리프레시된 상태에서 경기를 치를 전망으로 보이고요. 강원은 울산과 달리 이번 휴식기가 좀 야속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최상의 흐름이었거든요.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쓸어 담았습니다. 순위도 단숨에 7위까지 올랐죠. 강원 상승세의 비결 역시 가공할 공격력입니다. 김대원, 양현준 듀오, 한국의 로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듀오를 중심으로 5경기에서 무려 14골을 폭발시켰습니다. 여기에 또 한국영이 정상적으로 복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중원과 수비 쪽이 단단해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서민우 선수의 위치 변화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데 서민우가 수비로 내려갈 경우 약간 좀 불안했던 3백도 좀 안정적인 형태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강원은 이렇다 할 부상자 없이 휴식기를 보낸 만큼 좋았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기세입니다. 양 팀의 상성을 보면 울산이 강원에 무척 강했어요. 최근 22경기 봤더니 18승 4무 절대 우위입니다. 네. 올 시즌도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했는데 강원이 울산을 이긴 게 10년도 더 됐더라고요. 2012년 5월 26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최상의 흐름을 보이는 강원 입장에서 이 흐름을 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고 있을 텐데 일단 이번 경기는 울산이 절대적으로 강한 홈이에요. 울산이 올 시즌 홈에서 7승 3무 1패 기록 중이고요. 특히 울산은 홈에서 강원을 상대로 12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반면 강원 원정에서 단 2승밖에 없거든요. 특히 실점이 원정에서 11경기 20골로 많기 때문에 강원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양팀 모두 외국인 스트라이커로 하겠습니다. 울산은 강원전 2경기에서 3골을 넣은 레오나르도의 기대를 걸 것 같고요. 네. 강원에서는 지난 5일이었죠. 울산을 상대로 데뷔골이라는 기분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발샤의 발끝에 주목할 것 같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울산 승하겠습니다. 상성을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울산이 공격 옵션이 늘어난 것 하나, 그리고 강원이 경상도 원정에서 약했다는 것 둘 해서 울산승 걸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같은 시각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과 김천의 경기입니다. 연패 탈출을 노리는 두 팀이 격돌합니다. 수원과 김천은 2연패씩 기록 중인데요.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은 쪽은 수원입니다. 무승이 9경기로 늘었습니다. 11위까지 추락을 했고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합니다. 김천도 안심할 위치는 아니죠. 바로 위 10위에 있습니다. 승점 차는 2점이고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고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두 팀은 이번이 벌써 4번째 맞대결입니다. 리그에서 2번, FA컵에서 1번 격돌했고 수원이 1승 2무, FA컵에선 승부차기로 이겼으니까 사실상 2승 1무 우위를 점했습니다. 수원 입장에선 김천은 여러모로 기분 좋은 상대인데요. 가장 최근에 리그에서 이겼던 경기가 지난 5월 김천과의 홈경기였습니다. 전진우가 한참 기세를 올리던 시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수원이 현재 15골로 리그 득점 최하위입니다. 빈공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날의 전진우와 같이 소위 미친 선수가 나타나주길 바랄 것 같습니다. 김천은 6일간 태백에 전주훈련 다녀왔습니다. 기존 선수들과 신병들의 호흡을 극대화하고 리프레시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반전이 절실한 상태로 볼 수 있고요. 이 경기에선 지켜볼 포인트가 참 많습니다. 포지션별로 보면 공격진에선 안병준과 조규성, 김천은 군팀 특성상 전통적으로 외인 공격수에 약했습니다. 안병준이 이제 구스타버와 같은 외인으로 분류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떡대 그리고 타점 높은 헤더, 이것은 외인의 그것과 좀 닮았습니다.
김천의 김태환 감독은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부산 소속의 안병준에게 2번이나 멀티 실점한 걸 기억하고 있을 것 같고요. 조규성은 최근 수원전에서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2번의 리그 맞대결에선 연속골을 넣었고 FA컵 승부차기에선 파넨카킥 실축을 했었습니다. 기억나네요. 네, 수비 쪽에선 불투이스와 정승현. 불투이스는 가장 최근 경기에서 피로하다는 호소를 좀 했다고 하죠. 이번 2주간의 휴식이 체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정승현은 누적 경고로 지난 경기 결정해서 사실상 3주 가까이 풀 휴식을 취했습니다. 동아시안컵에 다녀오는 박쥐수 또는 김주성과 파트너십을 이룰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를 만들어가는 마법사 유형의 사리치와 이영재, 엔진 역할을 해주는 정승원과 고승범은 모처럼 빅버드를 찾네요. 그리고 이병근 감독과 김태환 감독의 지략 대결도 볼만한데 역대 전적 2승 1무 2패로 팽팽합니다. 자,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수원 승하겠습니다. 상성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승부 할게요. 수원이 홈에서는 질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제주전입니다. 전북 최근 7경기에서 5승 2무라는 가파른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네. 특히 득점력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는 게 주목할 부분인데요. 최근 4경기에서 8골, 경기당 2골을 회복했습니다. 전북은 휴식기 동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요. 일단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홍정호와 류재문이 정상 컨디션을 보이면서 팀 훈련을 이어갔고요. 최근에 부진했던 문선민이 훈련 과정에서 최상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물론 이 동아시안컵에서 경기를 치른 김진수, 김문환, 송민규, 송범근, 백승호, 김진규 진짜 많네요. 왜 이렇게 많아요? 대표 선수들의 컨디션이 관건이겠지만 네. 핵심 자원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공수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홍정호, 류재문의 복귀로 수비 라인이 다시 좀 안정감을 찾게 됐고요. 바로우가 고군분투하던 측면에 문선민이 원래 모습을 보이면서 힘을 얻게 됐습니다. 다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조지아 출신의 공격수 토르니케죠. 이 선수 이번 달 말에야 합류할 계획이라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합니다. 네. 제주는 최근 6경기에서 단 1승밖에 올리지 못하는 부진 보였습니다. 제주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름 이적 시장 동안에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아쉽게 성과를 내지는 못했죠. 이번 휴식기 하지만 제주가 그토록 원했던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왼쪽 라인이 마침내 다시 돌아옵니다. 네. 코뼈 부상으로 그라운드에서 이탈했던 정훈이 정상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요. 정우재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전북전 출전을 목표로 한창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가 자랑했던 왼쪽 라인, 그러니까 빌드업이 좋은 정훈이 밑에서 뿌려주고 정우재가 오버래핑하고 그리고 제르소의 스피드가 결합되면서 많은 기회를 만들었는데 네. 왼쪽이 붕괴되면서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무너지는 좀 악재가 있었거든요. 이들의 복귀로 마침내 정상 전력을 회복하게 됐고요. 여기에 중앙 수비수죠. 김경재도 출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구자철도 출전 시간을 늘릴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양팀 모두 좋은 스쿼드 속 이번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주는 올 시즌 전북의 천적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2대0 승리를 챙겼거든요. 특히 제주전 패배 때마다 전북이 위기론이 좀 가속화됐다는 기억 떠올리시면 쉬우실 것 같은데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전북 입장에서는 반드시 제주 징크스를 깨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전북은 최근 홈에서도 이 조금씩 승점을 쌓고 있기 때문에 홈 3연전의 마지막 경기인 제주전 승리를 누구보다 바랄 것 같고요. 최근 제주의 실점 패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주는 최전방 공격수보다는 이 측면 자원들에게 실점이 좀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측면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바로우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우는 마음을 다잡은 뒤는 지금 최고의 폼이잖아요. 제주에서는 단연 주민규 꼽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규는 그야말로 전북 킬러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4번의 맞대결에서 2번의 멀티골 포함해서 5골을 넣었습니다. 주민규가 이 강원전 멀티골 이후 지금 4경기째 침묵 중이거든요. 전북을 상대로 다시 한번 골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제주는 이 부분에 기대를 걸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스카이스포츠에서 생중계됩니다. 예측해 주시죠. 전북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이 흐름을 탔습니다. 저는 무승부 하겠는데요. 남길 감독이 전북 잡는 법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7시 30분이죠.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선두권과 격차를 좁히길 바라는 3위 포항, 그리고 그룹 A 재진입을 원하는 9위 서울. 스쿼드에 변화가 없는 포항과 반전 카드로 많은 선수를 영입한 서울, 두 팀이 맞붙습니다. 어제 먹은 점심도 기억나질 않는 저 같은 분들을 위해 양 팀의 가장 최근 경기를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포항은 4연승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제주 상대로 어렵게 1대1로 비기면서 무패는 유지했고요. 서울은 2연패 그리고 5경기 연속 무승 뒤에 대구를 만나서 승리를 했습니다. 서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는 상태에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는 서울이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안익수 감독 부임 후 3번의 맞대결에서 2승 1무.
세 경기 모두 후반 30분 이후에 터진 골로 서울이 승리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고요. 서울이 후반 30분 이후 득점이 전체의 48.1%입니다. 절반에 달합니다. 포항으로선 홈에서의 좋은 기운을 이어가길 바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11번의 홈 경기에서 단 1패, 최근 6경기에서 4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제주전 이전의 홈 5경기에서 모두 전반 20분 이내에 서로 다른 5명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지난 4월 시즌 첫 맞대결 때처럼 경기 시작 후부터 전반 20분까지 포항의 공세를 어떻게 버티느냐. 일루첸코의 대구전 골을 본 포항으로선 반면 막판 15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꼭 이렇게 말하면 반대 상황이 펼쳐지곤 하더라고요. 아마 서울이 선제골 넣고 포항이 따라잡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록상으로는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항은 핵심 미드필더죠. 이승모가 발가락 부상으로 한 달가량 결장이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멀티 자원인 박승욱이 누적 경고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베스트 전력을 꾸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중원은 신진호와 이수빈, 신구 조합이 유력하고 허용준을 톱으로 두는 허토비를 예상해 봅니다. 서울은 국대에 처음으로 뽑혔다가 코로나에 확진됐죠. 이상민이 돌아왔고요. 미드필더 한승규가 팀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가해서 복귀전을 준비합니다. 일본의 고요한으로 불리는 케이지로도 등록을 완료한 상태. 백상훈, 한승규, 케이지로가 올림피아코스로 떠난 황희범의 공백을 메워줘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서울은 나상호, 조영욱, 윤종규, 강성진 이렇게 4명이 국대에 차출됐잖아요. 복귀 후에 컨디션을 살펴볼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포항 고영준과 서울 강성진으로 하겠습니다. 포항과 서울 유스 출신인데요. 팀의 현재이자 미래라고 할 수 있고, 이번 동아시안컵에서 나란히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대표팀 다녀오면 의뢰 달라져서 돌아온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 양팀 감독은 두 선수에게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포항이 선제골 넣고 서울이 따라잡는 그림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저도 같습니다. 예, 상성과 흐름을 종합해보면 무승부가 가장 합당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5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8시죠.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성남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인천은 4경기 무승 뒤에 지난 라운드에서 김보섭의 결승골로 김천을 1대0으로 잡으면서 분위기를 전환했습니다. 성남은 같은 날 전북에 2대3으로 패하면서 4연패, 무승이 7경기로 늘어났습니다. 올 시즌 2번의 맞대결에선 인천이 1대0 스코어로 연속해서 이겼는데요. 주목할 기록은 인천이 탄천 원정에서 9경기 연속 패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양팀이 도합 6골에 그칠 정도로 아슬아슬한 줄타기 승부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성남이 이런 저득점 양상을 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행보를 보면 물론 연패를 하고 있지만 제주전과 전북전에선 전반 실점을 하고 후반 초중반에 따라잡는 골을 터뜨렸거든요. 그러면서 경기를 복잡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물러설 데가 없다 보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설령 인천이 선제골을 넣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말이 되고요. 특히 몬테네그로 출신 미드필더죠. 밀로스의 한 방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뽑은 성남의 키플레이어인데, 이 밀로스는 최근 2경기에서 3골 모두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했습니다. 네. 문전압 득점 집중력은 다른 공격수보다 좀 높다고 할 수 있고, 팀 분위기가 처졌을 때 파이팅을 불어넣고 한 발 더 뛰면서 국내 선수들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리더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평입니다. 인천도 2경기 연속 골을 넣은 선수가 있죠. 김보섭 선수인데 이번엔 에르난데스에게 키플레이어를 살짝 넘겨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르난데스는 지난 김천전에서 김보섭을 향한 킬패스로 인천 입단 후 첫 공격 포인트를 작성했습니다. 2경기만이었죠. 2경기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고사 대체자로 영입된 자원이라 좀 부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팀에선 해줘야 될 게 참 많은 선수인데, 조상 감독이 최전방, 측면, 섀도우 어디가 에르난데스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포지션인지를 좀 살펴보고 있고, 훈련 중에 다양하게 테스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주간의 시간 동안 에르난데스가 얼마나 더 팀에 녹아들었을까, 이 경기에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팀의 스쿼드 상태를 보면 인천 센터백 오반석이 부상에서 돌아와서 이 경기 좀 뛸 수 있을 것 같고요.
5월 울산전 이후에 2달여 만에 복귀가 됩니다. 김도혁도 재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여름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은 지금 최지묵 선수가 가벼운 부상에서 돌아와서 지금 복귀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성남은 이제 몸보다는 선수들 마음 달래기가 좀 시급해 보이는데 제주로 트레이드 될 뻔했다가 잔류한 밀리치 박수일 선수와 감독이 많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1대1 또는 0대0 각 봅니다. 전 인천 승리. 인천이 성남에 강했다. 네. 네. 마지막 경기는 30일 오후 7시 30분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FC와 대구전입니다. 양팀 모두 직전 경기에서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네. 수원FC는 6경기 무패 행진이 강원전 패배로 끊겼고요. 대구는 서울전 패배로 12경기 동안 이어졌던 무패 행진이 마감이 됐습니다. 시즌 중에 무패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패가 끊긴 다음에 그 다음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팀 모두에게 이번 경기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원FC는 이천에 짧은 전지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6월 A매치였죠. 그때도 이제 이천으로 다녀왔는데 갔다 오자마자 그 뒤로 이제 6경기 무패 행진 달린 거거든요. 쌀밥을 아주 잘 먹고 왔나 봅니다. 네. 그 기운을 아마 이어가고 싶을 것 같고요. 일단 수원FC의 가장 큰 고민은 에이스 이승우의 결장입니다. 이승우 지난 강원전이었죠. 후반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수비수의 명치를 가격하는 좀 아쉬운 동작으로 퇴장을 당했는데요. 이번 경기와 다음 경기에 뛸 수 없습니다. 이승우가 워낙 좋았던 데다가 또 홈에서는 절대적인 존재가 그렇죠. 홈에서만 9골을 넣었잖아요. 그런 이승우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김현 혹은 김승준이 그 자리에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비 쪽에는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신세계가 중앙수비 고정으로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세계가 3백의 오른쪽 스토퍼로는 뛴 적이 있지만 4백의 중앙수비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고 김동윤 감독은 이제 이용의 영입을 통해서 신세계 중앙수비 이거에 못을 박았다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이용은 데뷔전이었던 강원전에서 근육 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휴식기 동안 몸 만들기 한참이었는데 무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대신에 원래 주전이었던 정동호 선수가 연습 경기도 하고 정상 훈련을 소화한 만큼 이 자리에 기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큰 변화나 부상 없이 이번 경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대구는 역시 세징야의 복귀 여부가 아마 관심이실 텐데요. 지난 서울전에서도 세징야가 빠진 것이 패배 결정적인 원인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수원FC전에는 출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세징야가 이 휴식기 이후를 복귀 포인트로 잡았고요. 실제 몸 만들기도 잘 된 것으로 전해지고요. 대구는 뭐니 해도 이 세징야가 어떻게 해주냐가 중요한 팀이잖아요. 이 슈퍼에이스의 복귀로 반등을 위한 키트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몸이 좋지 않아서 서울전 중도 교체됐던 공수의 핵이죠. 고재현, 정태욱, 오승훈도 모두 큰 부상이 아니라 이번 경기를 앞두고 출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대구가 로테이션 없이 강행군을 계속 이어온 팀이잖아요. 이번 휴식기가 굉장히 달콤했을 것 같아요. 물론 대표팀에 차출된 홍철의 몸 상태가 관건이기는 하지만 대구는 모처럼 최상의 전력으로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양 팀의 맞대결 올 시즌 1승 1무로 수원FC가 우위에 있습니다. 지난 시즌 2무 2패로 한 차례도 이기지 못하는 흐름을 바꿨는데 수원FC가 이 흐름을 확 바꾼 다음에는 유지하는 데 능한 팀이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대구는 올 시즌 원정에서 7무 4패로 단 1승도 없습니다. 이번 경기 어떨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수원FC는 지난 경기에서 2골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릴로의 패스가 돋보였거든요. 이승우까지 없는 만큼 무릴로 라스콤비에 주목을 하고 싶고요. 대구는 돌아온 세징야를 역시 키플레이어로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경기 스카이스포츠에서 생중계됩니다. 예측해 주시죠. 수원FC 하겠습니다. 홈 원정 상성을 나눠서 보면 수원FC 쪽으로 쏠리는 승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무승부하겠는데요. 대구는 세징야 있고 없고 차이가 큰 팀입니다. 지난 주말이죠. 23일 5대5 게토레이 H컵 풋살 토너먼트 2022 중등부 예선이 열린 천안 HM 풋살파크 천안 신흥점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부산 예선, 시흥 예선, 전주 예선은 너무 더웠습니다. 서울 예선은 스콜 수준의 비가 왔었는데요. 이번 천안 예선은 적당히 더웠고 적당히 비가 내려서 학생들이 풋살을 하기엔 아주 최적의 날씨였다고 보여졌습니다. 경기도 물론 재밌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20개 팀이 참가해서 자웅을 겨뤘는데요. 뿌띠거리 코로나 문제로 갑작스레 불참을 하긴 했지만 나머지 19개 팀은 정상적으로 참가를 했고 평소 가진 기량을 마음껏 펼쳐 보였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팀은 교회 동아리팀 바로 갈릴리 카리스 FC와 조은 FC였습니다. 천안에 있는 갈릴리 교회와 조은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 모임인데요. 들어보니 평소에도 자주 교류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서로 경기가 없을 때에도 상대 팀을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훈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별리그는 5개 팀이 4개조로 나뉘어 4경기씩 치렀고 그중 상위 4개 팀이 16강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참가팀들이 최대한 많은 경기를 뛰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선수들 벌컥벌컥 게토레이 마셔가면서 조별리그 열심히 뛰었고요. 그렇게 해서 16개 팀이 결정이 났습니다. 16강전에선 아무래도 천안동성중 A와 천안동성중 B의 팀전이 관심을 모았는데 이제 B의 에이스 선수들이 모여있다고 A팀 선수들이 좀 볼멘 소리를 하긴 했는데요. 결과는 B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 밖에 사무FC, 천안 쌍용중, 좋은FC, FC 동남구, FSYT, 갈릴리 카리스, 파주 웨일즈 FC가 8강에 올랐고요. 8강전은 천안 쌍용중, FC 동남구, 천안 동성중 B, 파주 웨일즈 FC 이렇게 4팀이 통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4팀에겐 전국 챔피언십 진출권이 주어졌습니다. 이로써 9월 24일 시흥 HM 풋살파크에서 열리는 전국 챔피언십에 나설 24개 팀이 모두 결정이 났습니다. 앞서 언급한 4팀을 비롯해서 FCK, 동아중, 하이탑 패밀리, 정무야기 달려, 평택 서부 FC, 백옷중, 이현재 FC, 아잉 FC, 신성한 독수리 팔형제, 대웅중, 응계 FC, 풋살아이 FS, CW 축구 풋살 클럽, 성남중 FC 여의도, 성남중 FC, 최강동중, 신일 FC, 전주 서곡중 B, 전주 덕일중 B 등이 왕중왕전에 참가를 합니다. 저와 시흥에서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천안 예선 끝나지 않았습니다. 준결승이 곧바로 열렸는데 천안 동성중 B와 파주 웨일즈 전력이 워낙 좋아서 사실상의 결승전으로 여겨졌고 파주 웨일즈가 2대1 신승을 거두면서 FC 동남구와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결승전은 일방적이었습니다. 득점 2위를 차지한 독일 유학생이죠. 김민찬 학생이 활약을 한 파주 웨일즈 FC가 10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새벽같이 파주에서 넘어온 보람을 느꼈고요. MVP는 3위를 한 동성중 B의 장다원에게 돌아갔습니다. 장다원 학생은 19골을 넣으면서 이번 중등부 예선에서 단일 예선 최다골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우승팀엔 상금 100만원, 준우승팀엔 상금 50만원, 3위팀엔 30만원이 주어졌고요. MVP에겐 트로피와 디오션 리조트 이용권이 주어졌습니다. 전국 챔피언십에선 격에 맞게 상금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우승팀에 상금 200만원, 준우승팀엔 상금 100만원, 3위팀엔 상금 50만원이 주어지고 예선과 마찬가지로 MVP에게도 트로피와 부상이 주어집니다. 9월에 열릴 챔피언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전문 엘리트 선수가 아닌 흔히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축구를 좋아하지만 경기장이 마땅치 않고 또 풋살을 하고 싶지만 팀을 꾸리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스포츠조선과 HNS가 주최를 했고요. 파트너사로 게토레이, 롯데칠성, 국민체육진흥공단, 디오션 리조트, 가히 코리안테크, 신성 델타테크, 나쏘, 포천 인삼 영동 조합이 함께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